직감적으로 윤수영 대표가 저랑 안 맞는다는 사실을 저는 윤수영 대표를 좋아하고 트래바리도 너무 좋아해서 아직도 하고 있지만 윤수영 대표랑 잘 맞진 않아. 본인이 왜 좋아해요 그렇게? 뭐가 그렇게 좋아해요? 전 좀 특이한 구석이 있는데 안타까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길을 놓친 게. 미쳤나봐. 진짜 안 맞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너무 좋은데. 진짜 별로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잘 지냈죠.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미음사 마케팅팀에서 지금 16년차 마케터로 일하고 있는 조아란이라고 합니다. 진짜 오래 일했다. 민음사 전에도 첫 어디선가에서 직장이고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이직을 안 해요? 이직을 못했어요. 안 한 게 아니었구나. 네네네. 이직 계획은 당분간 없으시죠? 네. 왜 없어요? 왜 있어요? 이동한다는 게 스트레스잖아요, 사실은. 뭐 되게 이곳을 박차고날 이유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은 많은 분들이 이직을 못하면 좀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이제 직장인으로서는 뭔가 발전을 했다 혹은 성공했다는 지표 중에 하나로 이직이 있으니까. 제가 사주를 보러 갔을 때 직장 뭐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얘기 했더니 이동수가 없는 게 사실은 원래 예전에 전통적인 사주로 보면은 그냥 되게 좋은 거로. 그러니까 이슈가 없이 그냥 쭉 변동이 없는 게 사실은 좋은 건데 요즘 그냥 변동이 워낙 많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데로 가냐 이게 이슈인 거지. 트래발이 어쩌다 하게 되셨어요? 제가 한 5, 6년 차 때쯤부터 트래블이 했던 거 같거든요. 그때가 그냥 좀 일도 어느 정도 좀 숙련이 됐다고 본인은 생각을 했던 1차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도 어느 정도 조금 숙련이 됐고 하나 좀 뭔가 나 성장하고 싶긴 한데 그게 나한테는 이직은 아니었고 그 당시 또 친한 뭐 회사 동료들도 많이 이제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뒤숭숭하긴 하지만 나는 또 내 길은 아닌 것 같고 위기가 회사 생활에 찾아왔을 때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뭐 페이스북 같은 데서 하는 그런 독서 모임들도 나가보기도 하고 구경도 좀 해보고 그랬는데 영 이게 내가 생각하는 그런 핏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되게 트래블이란 게 있어 한번 가보라고 또 회사에서 바꿔자 압구정에 있을 때 왁구바리부터 마음에 들어가지고 근데 진짜 그때 클럽 몇 개 없을 때 첫 클럽이 뭐였어요? 넘버스만 열려 있었어요. 넘버스에 들어가서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파트너처럼 생겼었어. 맞아. 그래서 파트너 하면서 민음사 책 읽는 클럽 만들고 폼 좋았을 때는 한 달에 3개씩 돌렸죠. 그때 아무튼 트래블이 시작하면서 아 이런 비즈니스가 있구나 이런 거 많이 배웠고 사실 뭐 벤치마킹해서 민음사에서 해야지 이런 게 아니었고 아 이거는 기성의 어떤 문화를 가진 기업에서는 할 수 없다. 트래블이만이 가진 뭔가 되게 스타트업 같은 그런 역동성이 여기에서만 있을 수 있지. 왜냐면 진짜 갈아 넣었잖아. 새벽 3시 막 사실 클로즈 시간이 없었잖아. 지금 하라 그러면은 체력상 안 되지. 안 되지. 그리고 뭐 이제 근로기준법도 안 되고. 그래 그때는 법을 못 먹듯이 어겼어. 그래서 거기서 만난 사람들도 아직도 되게 잘 지내잖아요. 그리고 그런 어떤 사내에서도 트래블이만 그랬던 건 아니지만 이런저런 뭔가 남들이 많이 안 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니까 조금 크게 작게 된 기회도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아직까지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관성. 우리 클럽, 세계문화 클럽을 그냥 계속 꾸려나가고 있다? 이런 게 좀 더 큰 것 같긴 해요. 최근에 인생책으로 꼽아준 먼저 온 미래를 이거.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소개하거나 선물하거나 권하고 있어요. 저도 그냥 밈사책 아니고 장강민 작가 원래 좋아하기도 하고 장강민 작가님이 신작 냈는데 르포르타주를 내신 건 좀 오랜만인 것 같아가지고 오랫동안 소설가로만 활동하시다가 신작 내셨다고 해가지고 궁금해서 봤는데 너무 좀 뭐랄까 아예 생각도 못한 이야기였어가지고 재밌었어요. 원래 뭐 기술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좀 덜한 편이에요? 있는데 알파고와 대결 이후에 이제 바둑도 AI가 낫구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엄청 호들갑을 떨면서 얘기했을 때 나는 또 되게 그거를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 생각보다 그렇게 임팩트 있게 생각 못하고 근데 어차피 그거 수 계산하는 거니까 이기는 게 그렇게 이상한가? 그리고 그 이후에 바둑계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더 무지했죠. 이걸 먼저 온 미래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야 너네도 이렇게 될걸? 그렇게
이제 보여준 게 효과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소설가는 아니지만 출판계에서 일하고 있고 하니까 장강명 작가님이 느끼는 공포가 더 크게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챗GPT 처음 나왔을 때 그냥 사석에도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글쓰기나 소설 쓰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대체될까. 그렇게 했을 때 책에서 나온 것처럼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쿨한 작가들도 있고 에이 그건 안 돼. 그거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되게 다양하게 있었을 것 같은데 저도 책을 읽고 나니까 대체돼도 뭐 어쩔 수 없지 하는 그런 걸로는 생각이 잘 안 되긴 했었어. 그러면은 어떤 생각하게 됐어요? 나만이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수많은 일들이 다 열등해질 거야. 그래서 그게 되게 뭔가 사람의 실패라는 게 인간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요즘 인간적이다. 너 참 인간적이다 하는 거는 너 되게 완벽할 줄 알았는데 아니다. 아니다. 이 정도로 받아들여지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되나 진짜? 이런 생각도 잠깐 했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진짜 인간은 뭔가 대체될 수 있는 게 있다면 도대체 뭘로 정의를 내려야 되나? 인간은 무엇으로 살았는가? 아니 그냥 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하게 해야 되나? 무서워요? 장강명 작가님 같은 사람들은 그 이면의 것을 잘 들여다보고 어떤 위기감을 잘 포착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전 블랙미러 같은 그런 작품도 되게 좋아했는데 그런 세상에 오면은 그냥 별 생각 없이 있다가 내 친구도 하고 내 친구 5명 이상이 하면 나도 하겠다. 아 그런 사람이겠구나 나는. 그럼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걱정할 두려워할 게 없겠다. 그렇죠. 원로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40대 기사들이 되게 30대 후반? 그 기사들이 제일 혼란을 많이 느끼잖아요. 아예 더 어린 기사들은 당연히 나 알파고 인공지능으로 배우는 게 너무 당연하고 이런데 그 중간 세대 해본 사람들은 나 아직 은퇴하기는 조금 그런데? 그런 게 조금 공감이 많이 돼요. 그런 공포는 있을 수 있다. 그건 오히려 현실적이다. 먼저 온 미래 좋아하는 이유가 또 뭐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들은 뭐 지척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누군가 쓰러져도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그런 걸 짚어주는 책이니까 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할까? 아라님의 좀 어떻게 보면 무신경함? 너 여기 이거는 그래도 좀 알고 살아야 돼. 너 이 정도는 고민을 해야 돼 라고 말해주는 좋았던 불편하게 거예요. 만드는 책이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책은 도끼다라는 말이 사람 행복하게 하는 책은 나쁘진 않지만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수 있다. 왜냐면 그 책은 너도 쓸 수 있을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꽝하고 도끼로 머리를 찍는 것 같은 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는 좀 제일 불편하게 했던 책이에요. 지금 민영사 본인 업무 통틀어서 AI 못 쓰세요? 저는 지금은 이제 거의 챗GPT 하루치가 끝나면 업무를 못할 지경으로다가 뇌를 위탁하고 있어요. 메일 보내고 막 이런 것도 너무 사소한 것들 이런 것도 다 한 번씩 돌리고 자기 고민 상담 요즘 되게 많이 한다 했잖아요. 아까. 근데 오히려 저는 그걸 못하겠어. 너무 나에 대해서 많이 알아버릴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이미 직업적으로 모든 게 다 털렸고 거기에 이제 내 개인적인 심리 상태나 막 이런 거까지 물어보면 그냥 너무 다 이렇게 털릴 것 같다는 되게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은 그냥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생산성이 올라갔어요? 완전 올라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올해 이제 도서전에서 온라인 테스트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웹 개발사를 끼고 했는데 챗GPT가 없었으면은 아예 그냥 이 기간 내에는 어차피 우리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못했을 것 같은데 챗GPT와 함께라면 그 기간 내에 그 과업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어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면 사람들은 일을 더 많이 벌리죠. 카피나 뭐 이런 것들도 무한정으로 아이디어를 뽑아낼 수 있잖아요. 예전에 사람할 때 할 때는 뭐 이렇게 5개씩 가져와봐 해도 이제 막 쭉정이 5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쭉정이를 한 500개를 뽑을 수 있어. 내가 아무리 뭐라 해도 또 해와. 네네. 따로 술 사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주말에도 일 시킬 수 있고 돈만 내면. 그게 다 그 엔비디아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미래가 비극이라면 어느 정도의 비극을 품고 있다면 그냥 저는 그거를 막 와 신난다 하면서 쓰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근데 그거에 엄청 일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러닝에 엄청 일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책을 보면서 약간의 어떤 착잡함을 느끼긴 했죠. 나란 인간이 역시 대중이구나.
매트리스 보면은 너무 옛날 영화긴 하지만 그냥 그 큐브 안에 캡슐 안에 나름대로 행복하게 잘 사는 거잖아요. 내가 그거를 아예 모를 수 있거나 외면을 잘 할 수 있으면 그러면은 거기서 굳이 그걸 깨고 나와서 맨날 그 생존의 위협에 시달리면서 스트레스를 이빠이 받아가면서 살아야 될 이유는 사실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라님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데 저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할 수 하는 사람은 아닐 것 같고요. 흔히들 이렇게 독립운동 했을 것 같냐 이런 그 상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주변에서 많이 했으면 했을 것 같고 주변의 인물들이 친일 했으면 친일 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그래서 제가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들 옆에 많아야 돼. 여기서는 작가님이 좋은 삶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하잖아요. 맞아요. 단호하게 가치가 기술에 앞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맞- 저는 이제 그렇게 들리긴 했거든요. AI 없어도 돼. AI 음. 없었던 시대가 더 나을 수도 있어.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만 못 쓰게 한다? 이러면 또 비극이긴 하지만 음. 근데 지금부터 AI 서비스 안 합니다. 이게 미래를 위해서. 그럼 뭐 안 해야지. 막 뒤로 막 해가지고 그 정도까지는 안 해. 이제 좀 리더십이 있잖아요. 근데 리더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의사결정은 누군가를 불편하게 해야 될 수도 있는데 맞아. 그런 건 괜찮아요. 또 제가 어떻게 커왔는지 생각을 하면 최대한 저한테 많이 권한을 주고 큰 틀에서만 위기가 있을 때 결정해주는 리더십 아래에서 재밌게 일하고 성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저랑 비슷한 성향의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해주려고 하고 근데 또 반대로 후배들이랑 같이 일을 해보면 권한을 너무 많이 또 준다고 해서 기뻐하는 후배들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 그쵸. 예. 적당히 가이드를 주고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해주고 그런 거를 좋아하는 후배들도 있어서 그 위임이랑 방치가 진짜로 종이 한 장 차이고 맞아요. 또 리더십이나 팔로워십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네, 거니까 네. 그거 판단하는 게 되게 그게 어렵지. 판단하는 게 어려워서 그것도 리더십이라는 것도 이런 것만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정말 방치에 가까운 리더십이 필요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성향상. 그게 이제 팀 전체의 리소스에 영향만 없다면. 방금 팀 전체 리소스에 이 얘기를 한 거는 사례가 생각이 나는 게 머릿속에 있어서 실제로 한 100 정도로 잘할 거라고 생각했던 일을 130, 140을 해버린 거예요. 너무 잘했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좀 더 지나고 보니까 아 이게 팀 전체에서는 무조건 플러스는 아닐 수 있겠다. 마케터니까 이걸 하면 회사에 어떤 도움이 될 거야 같은 생각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대표님이 보시면 안 좋아할 것 같긴 한데 저는 엄청 그렇게 의미 찾으면서 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에 윤수영 대표 말한 것처럼 어떤 재미 있겠다, 임팩트가 있겠다 하는 것들을 직관적으로 좀 잘 찾아내고 그거 실행하는 거 자체에서 엄청 의미를 느끼고 그래서 정작 이게 되게 잘 됐어. 사람들이 막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는 또 별로 크게 영향을 안 받아요. 그렇구나.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민음사 대표님이 우리 박상준 사장님이 네네네. 근데 이걸 왜 해요? 라고 물어보면 하면 재밌을 것 같고 사람들도 그렇게 느낄 것 같다. 그게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민사점 되는 데서 이렇게 하면 이슈가 될 것 같다. 좀 더 살을 붙이겠지만 근데 아라님 그래도 일 얘기할 때가 제일 다르다. 이렇게 뭔가 뭐라 그럴까 동력이 있는 사람의 표정으로 느낀다. 그래요? 좀 아까 동태눈이었어요? 책 얘기할 때는? 아니 뭐 그렇게 뭐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 뭐 이런 느낌? 맞아. 어떤 일이 되게 하는 과정에서 아라님은 어떤 방식으로 그 결과에 기여를 하는 편이에요? 물론 뭐 디테일하게 실물을 보고 그럴 때도 있지만 아주 큰 기조는 상대방이 그걸 하고 싶게 어떻게 하면 환경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은 이게 그 사람의 일인 것처럼 느끼게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그거 어떻게 해요? 그때그때 다르죠 뭐. 그때그때 달라요?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다르고 와, 그러면은 어떤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아라님은 뭐 했어요? 그러면 각자가 오너십을 가질 수 있게끔 도왔어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라면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또요? 또 나는 어떤
기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다 보면 이렇게는 안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순간들이 분명 오잖아요. 근데 그럴 때 좀 방법을 찾는 편.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런 걸 좀 잘 하는 거. 멋진 리더가 되어버렸네. 근데 또 진짜 정작 제 밑에 친구들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럼 내가 생각하는 나 마음에 안 드는 지점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거 너무 많죠. 그냥 어쨌든 끈질기지 못한 거. 그거 저는 조금 늘 고치고 싶긴 해요. 성실한데 안 끈질겨요? 그러니까 잘 포기해요 저는. 막 애를 써서 막 디테일을 더 챙기고 해가지고 막 끝까지 가야 돼. 이거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골머리 썩고 있잖아. 아 그럼 됐고 그냥 하지 말자. 적당히 하자. 그거 안 되면 그것과는 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하자. 그게 좀 아쉬울 때도 있다. 내가 좀 더 밀어붙였다면 어땠을까 결과가. 갑자기 궁금해졌다. 민음사 유튜브 말고 네. 그 외의 영역에서 출판 마케팅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책 어떻게 하면 잘 팔아요? 사실은 저 그거 모르겠어서 이런 거 많이 하고. 어떤 책이 나왔을 때 뭐 베스트를 만들어야 돼. 이것만이 마케터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거라면은 진짜 잘 모르겠다. 그 마케터가 할 수 있는 게 막 1000부 나갈 책을 뭐 1200부 나가게 할 수 있어도 막 500부 나갈 책을 5만 부 나가게는 하는 방법은 저는 못 찾았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거기에만 너무 매여 있으면 일하는 보람을 좀 찾기 힘들겠다 생각을 해서 뭐 유튜브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브랜딩 활동을 하게 된 것도 그건 것 같아요. 뭔가 할 수 있는 걸 찾자. 우리 팀에서만 할 수 있는 거. 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루틴이 생겼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어떤 책이 언제 나오냐에 따라서 철저하게 움직였거든요. 비수기와 성수기가 어떤 빅 타이틀의 출간 시점에만 이제 맞춰져 있었다면 지금은 거의 루틴이 있죠. 뭐 겨울에는 무슨 프로모션을 하고 인력을 내고 뭐 여름에는 무슨 어떤 프로포를 내고 봄에는 북클럽을 런칭하고 패밀리데이를 하고 도서관에 나가고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루틴. 출판계에 있다 보면 텍스트 힙이니 뭐니 이런 거 저도 사실 맞아요, 지금 되게 맞아요. 많이 봤는데 맞아. 아라님 뭐라고 대답해요? 저는 이 얘기를 하면은 이제 민서 TV가 한국의 텍스트힙에 영향을 줬다 안 줬다 이렇게 막 되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몇 년 전부터도 그냥 해외 트렌드부터가 책으로 이제 자기의 어떤 가치관을 보여주는 뭐 인플루언서나 연예인들이 막 생기고 책으로 나를 표현하는 게 뭔가 쿨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흐름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온다 했는데 그 왜 왔을까요? 그 텍스트 힙이라는 게 그래서 좋기도 한데 슬프기도 하고 그 힙하다는 게 희소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막 되게 대중적인 느낌 아닌 거잖아요. 힙스터들이 이렇게 막 힙스터들이 손댔다가 너무 이게 대중적으로 다 하면은 떠나가잖아. 힙한 게 이제 더 이상 안 힙해지잖아요. 책이라는 게 독서 활동이라는 게 되게 희소해졌구나 라는 걸 느끼기도 하고 근데 이거 계속 희소할 거니까 계속 힙할 수도 있겠다. 그럼 텍스트 힙이 생겼다면 출판 시장이 커져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뭘로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분명히 텍스트 힙이 왔다고 느끼는데 네. 정작 매출은 그대로야. 그러면 도대체 텍스트 힙은 뭐냐? 근데 선택적으로 왔을 수도 있고 어떤 출판사 혹은 어떤 장르나 어떤 영역에서는 분명히 수혜를 받은 것도 있고 영향을 더 크게 받은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장 자체가 엄청 폭발적으로 커지지 않는 이상 약간의 제로성 같은 데. 제가 20대 후반, 아라님이 30대 초반일 때 만났는데 이제 거의 다 살았어요. 저는 더 살려고. 언제까지 살고 싶으세요? 저는 벽에 똥칠 때까지 살려고요. 삶이 좋다. 그냥 태어났으니까. 딱히 어떤 의미를 주고 사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게 또 윤수영 대표랑 좀 다른 점이에요. 늘 보면 되게 의미 있는 질문 잘하고 의미 잘 찾고 그러죠. 미닝풀한 거 좋아하죠? 저는 근데 진짜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오히려 좀 당황스러워. 그런 일을 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생각하셨어요? 뭐 어떻게 하실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냥 해야 되니까 하고 재밌어 보이니까 하고 그렇다. 그럼 고민이 별로 없어요, 살면서? 고민? 있더라도 딱 그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위주로. 맞아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오래 살겠다, 스트레스 없이. 그랬으면 좋겠다. 네. 근데 그 기준치가 좀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사람인 것 같아. 아, 그래서 늘 오늘도 조졌다는 생각을 자주 하는 편이긴 해. 목표를 너무 거창하게 세워놓는 거야 늘. 그래서 내일 아침에 뭐 예를 들어 일찍 일어나서 뭘 해야지로 잠드니까 실패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인간이 나는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주변에 금요일 토요일은 그냥 집에서 누워서 쇼츠만 봐도 너무 행복하고 아 개운하다 오늘 너무 잘 쉬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별로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너무 현대인이지. 아침부터 일어나서 운동해야지,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책 읽어야지, 이런 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뭐 강의를 하기로 했으면 내 머릿속에는 거의 뭐 세밭이야. 근데 세마시를 하기까지 너무 힘드니까 아예 시작을 안 한 상태로 엄청 미루다가 엄청 미룰 때까지 미루다가 후다닥 어떻게 하긴 하는데 그게 이제 내가 생각했던 세마시는 아니니까 늘 자괴감에 쳐서 터덜터덜. 남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칭찬해도 오늘 너무 재밌었어 너무 좋았어요 해도 다 거짓말이야. 근데 뭐 이미 지나간 거 어쩔 수 없지 이러면서 먹고 다음에 더 잘해야지. 만약에 내가 아이를 낳는다면 네. 아이가 나를 닮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니까 완전 좋은 점은 닮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나는 내 삶을 되게 지금 좋아하니까 맞아요. 네.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런 거에 있어서 좀 가볍게 그냥 사는 거는 닮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라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최근에 들어서 진짜 그 생각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의 성격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만든 그 성공이나 뭔가 비극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성격이 더 기인하는데 이게 너무 타고나는 것 같다. 뭐 환경도 사실 어느 정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성격적인 면에서는 그 사람을 옆에 두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만약에 좀 나같이 좀 가볍게 살고 싶은데 나 안 돼 그게 진짜 나 혼자 스스로는 절대 안 돼라고 하면은 조금 측근 아주 가까이 지내는 사람 중에서 그런 좀 가볍게 사는 사람들을 곁에 두는 거가 제일 빠른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왜냐면 갑자기 바뀔 수는 없는 것 같아. 내가 막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혼자서 내 골방에서 난 좀 가볍게 살아보겠어. 제가 갑자기 막 되게 계획적으로 나도 철두철미하게 내 이상향대로 살아보겠어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도 직관적으로 막 성실한 사람 찾아다니잖아. 성실한 사람 찾아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찾으세요? 막 찾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영향을 또 주고받고 그러는 게 굉장히 뭐 제가 너무 이 성향이어서 사람한테 기대는 경향이 있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의 가까운 친구들 제 후배 저랑 되게 잘 지내는 후배도 그렇고 되게 나랑 같이 지내면서 좋은 점이 너무 무거운데 인생이 같이 있을 때만큼 그래도 조금 가벼워져. 찬사다. 너랑 있으면 삶의 애환이 그러니까 좀 조금 줄어들어. 좀 까먹고 별일 아는 것처럼 순간 느껴진다. 오랜만에 얘기를 많이 해보니까 아라님 되게 주체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내가 최소한의 내 영역을 지키고 그 안에서 주체적으로 자주적으로 내 자주권을 가지고 살겠다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혹시 제가 잘 파악한 게 맞을까요? 이렇게 사실 생각을 못했었는데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면 꽤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다 모든 면에는 이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되게 주체적인 사람이거나 느낀 거는 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한테 잘 기대지 못하구나 이런 걸 깨달았을 때요. 그게 뭐 막 나를 숨기고 싶어 내 약한 모습 숨기고 싶어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내 일은 내가 해결해야지 라는 생각이 너무 당연하게 있었던 것 같고 누구한테 말을 하거나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될 수 없다는 생각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기대지 못하는 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지금까지 근데 진짜 제 인생에 막 진짜 막 저를 막 너무 망가뜨릴 만큼의 위기가 안 찾아오긴 했던 것 같은데 분명히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내가 뭔가 나의 감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거 자체로 도움이 될 텐데 그런 경우가 있을까? 그럼 혼자 힘들어요? 그냥 혼자 힘들어 괜찮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 책에서 인간은 어느 정도의 외로움은 오히려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외로움에 대한 어떤 연구가 활발히 일어나면서 그 용어를 좀 구분을 하더라고요. 외로움이 있고 고독이 있고 고립이 있어. 작가님이 지키고 싶었던 가치는 외로움이라기보다는 고독이 아니었을까.
지금은 고독이 아예 없기 때문에 고유한 나를 빚어내거나 깎아낼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없어. 나나 니나 뭐 쟤나 비슷하게 이렇게 뭉뚱그려진 그 떡대는 그런 상황인 거지. 이렇게 고독을 통해서 빚어진 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하기가 되게 어렵다. 맞아. 근데 또 그 의미에서라면 저는 아라님이 사람들이랑 잘 못 어울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독립심이 강한 게 왜 문제지?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이렇게 뭐 크게 뭐 문제가 된다 이렇다기보다는 그런 이면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막 나는 독립적인 사람이니까 막 이렇게 취하고 싶진 않아요. 그 어떤 그러니까 약간의 통제 욕구가 느껴져. 그 균형에 대한 강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거에 별로 강박 같은 게 없는데. 제가 저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인식했을 때부터는 확실히 나는 되게 극단적인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런 생각을 늘 했던 것 같아요. 그 선입견 같은 질문인데 첫째세요? 네 맞아요. 첫째입니다. 네. 첫째들이 그런 거예요. 저도 되게 공감 많이 했거든요. 어제 뛰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밤에도 사실은 실패하면서 잠들거든요. 밤에도 내가 자기 전에 뭘 하려고 했는데 쇼츠 한 번 내면서 조졌다 이러면서 잠들고 아침부터 조졌다. 저는 지금의 제가 조금 더 좋은 게 그런 그 미미한 열패감을 제가 가지고 살아서 그런지 그래도 한 20대 때 저보다는 지금의 제가 뭐 1이라도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맨날 단기로 봤을 때는 맨날 같은 구덩이에 빠진 느낌이긴 했는데 요즘은 그래도 구덩이에 또 빠지긴 하는데 좀 얕은 구덩이에 빠진다거나 그런 느낌? 그게 좀 궁금했었어요. 16년 회사 다녔으면 쉼이 있었나? 없었죠. 진짜? 그래서 저는 그게 저의 한계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냥 나름 이 안에서는 강력 조절을 했을 것 같아요. 지나고 보면. 그러니까 뭐 되게 열심히 일하던 시기도 있었고 이렇게 밖으로 나돌면서 딴 걸 찾던 시기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보편적으로 제 삶에 뭔가 늘 새로운 거 추구하고 도파민 쫓고 이런 성향이 있는데 그래도 뭔가 뭐 하나는 꾸준하게 하는 거를 두고 딴짓을 하는 데서 오는 안정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발붙일 데 없이 막 이랬다 저랬다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래도 꽤나 성실한 구석이 있긴 한데 그게 완전 내가 추구하는 어떤 거랑은 다르지만 그런 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내가 수많은 변수를 잘 즐기기 위해서 깔아둔 몇몇 상수 중에 민음사가 있었던. 그렇죠. 그리고 되게 그런 어쨌든 그 회사가 회사의 템포가 있긴 하지만 그걸 막 되게 빡빡한 회사는 아니거든. 그래서 조금 뭔가 애가 방황하는 것 같아도 혹은 큰 결함이 있는 것 같아도 은근히 좀 품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깝깝할 때도 있지만 그게 장점이기도 하고. 자기한테 맞는 산업을 찾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저한테 되게 찍먹을 많이 하는 와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여 헉, 저런 것도 배우면 좋은데 막 깊이는 안 들어가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 뭐 내가 원래는 경험하지 못했던 이야기 혹은 와 내가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이런 어떤 지적 자극이 계속 있는 곳이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호흡도 꽤 인간적이야. 예를 들어서 금융판이다 정말 쉴 새 없이 몰아치고 그리고 너무 임팩트가 크고 근데 출판업이 휴먼 스케일 비즈니스라서 이 인간성을 지키면서 일할 수 맞아요. 있는 되게 한 사람이랑 10년을 이렇게 느슨하게 알고 지내면 이렇게 이따금 와 이 사람이 이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구나 이 사람 되게 단단해졌네 성숙해졌네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됐네 이런 걸 이제 느꼈을 때 좀 감동적인 게 있거든요. 오늘 좀 그런 감동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알았는데 또 이런 얘기는 또 오랜만에 하는 거예요. 또 저희는 얘기를 별로 대화를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그 직감적으로 윤수영 대표가 저랑 안 맞는다는 사실을 왜냐면 뭔가 그런 어떤 그러니까 가볍지 않은 사람이라는 게 너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얘기 지나가다가 왔어 맨 이게 아니고 아라님 요즘 인생에서 흥미로운 일이 뭐가 있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거 왜 물어보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딱
직감적으로 또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끔 마주치면 윤수영 대표가 아라님 오랜만이에요 이러면서 약간 꿈이 뭐냐고 물어봐. 그런 순간 그 전에 이미 저는 돌아섰죠. 엘리베이터 타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꿈이 뭐냐 물어보는 윤수영 대표 철저하게 피해 다녀가지고 거의 사적인 대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어디 밖에서도 얘기해요. 저는 윤수영 대표를 좋아하고 트래블리도 너무 좋아해서 아직도 하고 있지만 윤수영 대표랑 잘 맞진 않아. 근데 나 같은 사람이랑 잘 맞기 되게 어려워. 맞아. 이 뭐라 그럴까 대의명분 좋아하고 아니 그래도 이렇게 어떤 그런 질문을 던져주면 막 생각하게 해줘서 고맙다 이런 사람도 있지 않아요?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질문을 해가지고 이런 거를 곱씹게 됐어라고 말하는 거. 그래서 난 니랑 잘 맞아서 좋아하는 전혀 별개거든. 저는 곱씹고 싶지도 전 비교적 최근에 알았는데 제가 비행기 옆자리 사람한테 말을 막 걸고 있었어요. 근데 말해주더라. 오빠 지금 저 사람이 오빠 되게 싫어하니까 그만. 몰랐어 나는 그 사람을 싫어하는지. 그 후에도 계속 알려주더라. 꼭 필요한 사람. 이게 사람이 중요하다니까요. 맞아. 그래서 또 그렇게 신경을 진짜 안 써. 나는 누가 나를 이렇게 싫어한다는 걸 알았을 때. 근데 본인은 신경 안 쓸 수 있는데 싫어함을 느끼게 한 거잖아요.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그 아라님 싫어한다고 기분이 어때요? 저는 이제 완벽히 F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기분이 안 좋긴 한데 저도 근데 그런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지. 안타깝거나 그러진 않아요. 안타깝진 않아요. 그리고 뭐 싫어한대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순간적으로 어떤 파르르함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게 어쨌든 내가 그 사람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잖아요. 전에 들었기 때문에 많은 맥락이 소실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적당히 걸러 들으려고 합니다. 전 좀 특이한 구석이 있는데 안타까워. 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길을 놓치는 게 미쳤나봐. 진짜 안 맞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너무 좋은데. 진짜 별로야. 아라님 진짜 근데 연락들 안 하다가 갑자기 연락해가지고 유튜브 나와달라고 해서 의리로 나왔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십시오.